몸테크를 각오하고 기다려볼 만한 곳은 어디가 있을까? 탑 3를 알려주시겠다고요?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요. 네. 제일 좋은 지금 아파트는 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대비하신다라고 하는 신축 중에 또 주변이 이제 다 신축으로 완료된 데 개포동인데요. 월세를 1억에 한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셀코TV 탐나는 재테크 시간으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얘기를 좀 할 건데요. 부동산 시장은 계속해서 변화무쌍합니다. 얼마 전까지도만 해도 신축 아니면 안 된다 이러다가 지금은 또 구축이 인기라고 그러고 도대체 종 잡을 수가 없는데 종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하고? 신형석 교수님하고 부동산 시장에 종 잡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종 잡을 수 있겠습니까, 교수님? 저도 참 힘듭니다. 예. 네, 일단 지금 신축, 구축 얘기했는데 얼마 예,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완전히 신축으로 갔다가 그렇죠. 최근에는 또 구축, 재건축을 보고 들어가는 난 뭐 몸테크도 불사하겠다 이러는 분들도 좀 느는 모양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뭐 규제 완화의 효과도 있긴 한데요. 네. 사실은 뭐 저희가 계속 뭐 이야기한 부분인데요. 입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부동산은? 예. 그래서 입지가 좋은 곳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제 재건축이 뭐 신고가를 계속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성이 좋거나 입지가 좋은 곳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구축도 인기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데들, 이를테면 이제 분담금이 너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금 환경인데요. 뭐 공사비라든지 이런 게 오르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뭐 사업성이 안 나오는 곳 같은 경우는 여전히 힘들고요. 그리고 재건축이 이제 초기 단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변수가 많다 보니까 최근에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미 그 사업이 많이 진행된 데들, 이를테면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데들이라든지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서울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재건축 대상 단지들은 여전히 많은 겁니까? 많죠. 저희가 그 구축 아파트라고 한다 그러면 대부분 20년 이상 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네. 이게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50%가 넘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에서 제일 많고요. 156만 세대 정도 되고요. 서울도 113만 세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 중에 상당 부분이 이제 재건축을 해야 될 아파트라고 볼 수 있죠. 네. 전에 땅이 많을 때 예. 입지가 괜찮은 곳에 먼저 아파트를 짓고 집을 지었기 때문에 재건축 단지들이 입지가 좋은 곳이 많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안에 사는 주민들이 얼마나 일치된 마음으로 추진을 그렇죠. 하느냐 이게 맞습니다. 또 관건이더라고요. 예. 근데 그동안에 구축 아파트, 재건축 단지 아파트들이 인기가 떨어졌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최근에 이제 그 재건축 사업 여건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공사비죠. 그래서 공사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 조합원 분들이죠. 이분들의 분담금이 늘어나게 되고, 근데 그 분담금 늘어나는 수준 자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가 공사비다 그러면 뭐 많이 나와도 4,500 정도였는데 지금은 뭐 1,000만 원 넘는 데들도 공사비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뭐 한 두세 배 올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조합이 진행되다가 이제 반대에 부딪히고 이러다 보니까 잘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 앞으로가 어떻게 될 거냐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재비하고 인건비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자재비는 지금 뭐 상당 부분 이제 안정이 되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문제가 이제 인건비입니다. 뭐 그 예전에 이제 그 아주 숙련공 연세 많은 분들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최근에는 이제 그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현장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생산성이 떨어지는 데다가 뭐 임금을 그렇다고 해서 낮게 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뭐 52시간 룰도 있고 최저임금제도 적용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외국인 노동자한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건비가 많이 오른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환경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규제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이건 뭐 저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고라든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감독하는 인력들도 많이 투입되고요. 한 예로 이제 내년부터 시행되는 게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정제라고 있습니다. 뭐 딱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환경에 대한 건데요. 에너지를 덜 쓰는 이제 건물을 짓는 방식인데요. 이게 다 이제 그 공사비를 올리는 요인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환경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규제가 생기면서 계속적으로 공사비가 오르는 부분들도 있고요. 뭐 이러다 보니까 계속 그 분담금도 늘고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되고
그리고 MZ 세대라고 해서 요즘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몸테크하거나 이런 네. 것도 싫어하시죠. 그래서 그런 수요와 공급이 맞물리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가장 우리가 그 재건축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게 대치동 음마 아파트니까요. 아, 예, 맞습니다. 근데 예. 최근에 음마 아파트가 뭐 한 30억에 거래되고 예. 또 활기를 띈다면서요. 최근에 이제 대치동 음마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여의도에 있는 아파트들도 신고가를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대치동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 35평이 제가 알고 네. 있기로 최근입니다. 10월 4일이니까요. 29억 4,800만 원인가 거의 뭐 거의 30억 정도 되는 건데요. 이게 거의 대부분 신고가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신고가를 넘는 단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신축도 이렇게 구축 단지가 이제 신고가를 넘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 세대가 크고 여기 커뮤니티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아파트들을 선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된 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여의도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삼부 아파트 이런 데들이 150제곱미터가 훨씬 넘습니다. 전용 면적 기준으로 보면 45평이니까요. 거의 한 60평 됩니다. 우리가 일반 면적. 이런 아파트들도 뭐 이전 거래한 거에 비해서 한 5억씩 넘어가지고 이렇게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의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금 신고가 기록하는 게 대형 평형인데요. 왜 대형 평형이 신고가를 기록하는지 좀 아셔야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거래를 하는 입장에서 살펴보면 소형 평형이 그래도 가성비가 좀 좋거든요. 투자하는 금액 자체가 적으니까요. 그런데 소형 평형 매물이 없습니다. 예, 이미 뭐 다 걷어가셨거든요. 네. 올 초에 가격 좋을 때. 그래서 대형 평형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입지가 좋은 곳의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목동도 지금 활발하더라고요. 아, 목동도 좋죠. 그래서 뭐 목동도 굉장히 핫합니다. 그래서 신고가를 기록하는 데들도 많고요. 7단지가 대표 단지인데요. 뭐 이런 데들은 수요가 상당히 몰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매물이 오히려 적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내가 몸테크를 각오하고 한번 들어가서 기다려 볼 만한 곳은 어디가 있을까? 탑 3를 알려주시겠다고요? 예, 이거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요. 네. 뭐 근데 너무 이제 좋은 아파트만 말씀드려서 또 네. 댓글이 걱정이 되는데요. 그 제일 좋은 지금 아파트는 잠실 주공 5단지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는 뭐 사실은 어떤 분이라도 권할 것 같은데요. 이 아파트 사업성이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평형으로 넘어가신다 그러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정도예요? 예. 환급 금액은 이제 사업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사업성이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기가 제일 큰 아파트가 36평형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30억이 넘으면서 예전 이제 신고가를 거의 기록했는데요. 상당히 좋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한번 뭐 고려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제가 여러 군데 좀 말씀드리는 게 좋으니까요. 여의도 같은 경우는 여러 아파트, 뭐 삼보라든지 대교 이런 아파트도 좋긴 한데요. 저는 이제 많이 권해드리는 아파트가 미성 아파트입니다. 거기가 이제 그 여의도역에서 제일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의도에는 이제 역이 한 4개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의도역 있고, 뭐 여의나루역도 있고, 저기 국회의사당역도 있고, 색강역이라고 또 네네. 있죠. 예, 그렇게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은 사실은 여의도역이거든요. 그 여의도역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다 보니까 뭐 종상향 이슈도 분명히 있고요.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에 따른 혜택도 있는데요. 그런 이제 짓기 전에도 혜택이 있는데 짓고 나서도 저는 상당히 혜택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역세권에 따른 혜택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미성 아파트 같은 경우도 권해드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개포동에 아직 그 재건축을 안 한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5단지, 6단지, 7단지 중층인데요. 이 아파트 중에 이제 전철역에서 좀 가까운 아파트가 개포주공 5단지인데요. 이 아파트도 저는 뭐 굉장히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미 이제 나는 이제 재건축 아파트는 괜찮긴 한데 새로 바뀌니까 뭐 이제 리스크를 부담하기는 싫다. 그래서 뭔가 진행이 좀 많이 된 데가 어디가 있느냐 찾아보시면 여기가 이제 사업 시행 인가가 끝났어요. 그래서 곧 이제 관리처분 인가되고 이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리스크는 없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아파트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주변에 이제 이미 그 개포 중공 아파트들이 많이 이제 신축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개발 압력도 높고 그래서 뭐 권해드릴 수 있는 아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3군데 말씀해 주신 게 다 예. 강남권이에요. 예, 잠실도 그렇고 예, 예. 개포도 그렇고 여의도는 뭐 거의 강남권이죠. 강남이죠. 예. 강북에는 없습니까?
근데 만만한 게 없습니다. 뭐 노도강이라든지 여러 아파트들을 네.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요. 제가 좀 안타까운 점은 아까 말씀드렸지 분담금 이슈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합니다. 이를테면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가 아파트 가격이 한 5억, 6억밖에 안 하는데 분담금이 5, 6억 나오는 그래요? 예, 그 정도 나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를테면 한 15억 이상 재건축이 끝나고 난 다음에 15억 이상이 되어야지 그나마 이제 거의 본전 비슷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재건축되는 기간 자체가 길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들을 다 고려해야 되는데요. 근데 지금 노원구에서 15억 이상 하는 아파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기가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지금 부동산을 알아본다면 이제 똘똘한 한 채를 위해서 부동산을 알아보는 거예요. 예. 자, 신축과 입지가 괜찮은 그 재건축 준비하고 있는 구축 어떤 걸 권해주시겠습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다고 볼 수 네. 있습니다. 이렇게 노후를 대비하신다라는 차원에서 아파트를 선택하신다 그러면 저는 이제 신축을 권해드리고요. 그 신축 중에도 이를테면 주변이 이제 다 그 신축으로 완료된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권해드리는 데는 개포동인데요. 개포동 보면 뭐 아까 말씀드린 1단지부터 4단지는 이미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 이제 개포 자이 프레젠스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 20평, 24평인가 25평 정도 되는데요. 그 아파트가 이제 월세를 1억에 한 400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그 부동산 쪽에서 그렇게 관심이 없는 분들은 깜짝 놀라십니다. 아니 월세 400이나 주는 아파트가 있냐 그러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가장 적은 평형이죠. 20평형대가 그 정도 나옵니다. 찾아보시면 그거는 뭐 이미 실거래가 됐으니까요.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수익률로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한 3% 가까이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강남 아파트가 6에서 한 7% 정도가 오릅니다. 1년에. 그걸 생각해 보시면 대략 한 10% 정도의 수익률은 거의 보장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신다 그러면 노후 대비로 상당히 좋은 뭐 이를테면 실버타운 들어가시고 죄송합니다만 실버타운 들어가시고 이제 그 아파트 그리고 나오면 실버타운에 그것도 다 충당이 될 뿐더러 본인 쓰실 수 있는 것도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오히려 저는 좀 권해드리고 있고요. 재건축 아파트도 똘똘한 거는 의미가 있는데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60, 70대가 매입하시면 잘못하면 진짜 돌아가실 때까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 애들만 좋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녀분한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래형 자산이라고 그러는데요. 자녀분들 같은 경우는 한 10년 지나면 어느 정도 이제 구체적으로 윤곽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가격도 많이 올랐고. 이 녀석들이 또 권할 것 같은데? 그래서 또 이런 재건축 아파트는 전세가는 굉장히 낮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몸테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10억이 안 됩니다, 전세가. 그러면 전세에 맞춰가지고 월세가 정해지잖아요. 그럼 이게 노후 대비하시기로는 좋은 상품은 아니고요. 자녀분들한테 되게 좋은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신형섭 교수님과 구축, 신축에 대한 얘기 더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